레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꽤 흔들렸죠. FOMC의 결정, 이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 어린 시선들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받고 장 초반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폭을 줄이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게 마이크론 실적이 참 좋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이크론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이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투톱이 이끌어주면 네. 오늘까지는 좀 견조하게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만큼은 비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투톱이 오늘 바로 하루 만에 네. 흔들리는 모습. 그렇지만 점점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니까요. 자, 이 강력한 우리 증시 속에서 종목별로 어떻게 투자하고 대처할지 이 고민을 랭킹쇼에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화 참여가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고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요새 특히나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특히나 좀 평단가를 낮춰볼까 아니면 이쯤이면 들어가서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든 고민들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일체유 심조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LVMC 홀딩스 오늘도 이야기를 남겨주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실적도 보내주시고 네. 제발 상담을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좀 올라가줬으면 했는데 아쉽지만 힘을 내어봅니다. 네. 라고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래도 뭐 3월 초에 있었던 그 극심했던 변동성, 맞아요. 정말 치가 떨리는 변동성은 이제는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시장에 적응을 해나가는 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님, 참호 윤재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손해를 꿰봐서 슬프다고요.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좀 흔들리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후리지아님 보시고 또 네. 강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전 처음 뵙는 분이긴 한데 다쪼아님 네. 닉네임부터 참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다 좋아! 이런 강한 마음으로 좀 이겨내신다면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도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생각도 드네요. 네, 우주님 오셨고요. 병옥님, 아보카도님, 신신님도 반갑고요. 그리고 위에 강사님도 인사 주셨군요. 린리님, 토토님, 우왕포스코님까지도 우왕포스코님. 우왕포스코님이 윤재님이다라고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자, 별빛의 속삭님도 지금 보니까 오늘 일찍 인사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나르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쉬는 날이라 지각을 안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떤 운동 하십니까? 혹시 웨이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요가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가? 구기 종목 같은 걸 할 수도 네. 있겠죠? 자, 그리고 신현호님 하나솔루션을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딸기맛 토마. 한 글자가 좀 아쉬운데요. 토마토? 딸기맛 토마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김현식님께서 김현식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분이 이렇게 등장하셨군요. 누구요? 코코야옹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코야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우왕포스코님은 허러비스. 잠시만요. 오늘이 1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붉은 사막의 정식 출시가 내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진단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유아님 반갑고요. 샛별과 초승달님, 진주님과 지영희님도 언스카드님께도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캣헤드님도 맛점하고 출첵하셨대요. 네. 점심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점심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바나나? 저는 먹었는데. 진짜요? 네. 얄밉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욱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리겠습니다. 요청 조금 더 많이 해주시죠. 자, 어떤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지 마저 볼까요? LIG 넥스원, G2G 바이오, 바이오 종목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요새 그쵸. 하락 추세로 바뀌어가지고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G2G 바이오가 설마 오늘도 내려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급락이 이거 계속 내려가네요.
이 13만 9,500원 찍었던 게 바로 네. 며칠 전인데요. 지금 8만 8천 원까지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 단기 낙폭이 네, 너무 큽니다. 커서요. 홀드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SK증권 다주원님의 문의시고요. 그리고 금자장님께서 현대차를 갖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사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지영이님의 휴림로봇 최근에 또 급등하는 종목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샤님께서 네. 두 분을 보면 심란한 마음을 잊고 웃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저희 함께 하시는 네. 분들이 심란한 이유라면 주식 관련된 이유가 참 많겠죠. 그렇죠. 나르샤님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네. 그대로 종목 보유하신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원마일 하이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정말 무섭게 빠지네요. 어떤 종목일래 그렇죠? 종목, 이것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아니, 그런데 앞서 상단가가. 간단히 이야기를 드렸던 그 G2G 바이오처럼 인벤티지랩도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네. 매수 가격이 99,300원이고요. 5% 비중. 이거 매수 단가도 높은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0만 원에 돌파하는 거 따라갔다가 완전 고점에 물렸습니다. G2G 바이오나 비만약 악재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좀 진정되면 추가 매수를 내서 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좀 바로 알아보죠. 지금 벌써 4거래일째 음봉이 계속 점점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려온 시점도 G2G 바이오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8만 원을 오늘 이탈해버렸습니다. 자, 전문가님, 인벤티지랩이 참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춤거립니다. 인벤티지랩, 지금 상황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일지, 이거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인벤티지랩 그 말씀하셨는데 그 G2G 바이오하고 같이 이야기하셨죠. 이 G2G 바이오를 보시면은 G2G 바이오는 떨어질 때 약간 거래량이 좀 있었어요. 이 G2G 바이오가 그 무상증자 한 거는 아시죠? 그 100% 무상증자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아마도 무상증자 한 가격대 그대로 다시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G2G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난주에 장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악재가 있으면은 음봉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대량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기 직전 고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전 고점 보시면은 여기 직전 고점을 여기 대량 거래잖아요. 그죠? 대량 거래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월 달에 그 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바로 빠져버리면은 아래쪽으로 많이 빠진다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은 3월 3일 날도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빠졌어요. 어디까지 빠졌냐면 7만 8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6일 직전 고점 돌파했는데 바로 빠져버리죠.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7만 8천 원 부근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8만 원이죠. 7만 9,600원. 예, 만약에 여기서 저점 만들어주면요. 거래량 보시죠. 거래량 전일 대비가 50%밖에 안 되네요. 완전 거래량 말라버렸죠. 그러면은 이거죠. 뭐냐면은 자 10분봉 한번 보시죠. 10분봉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저점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버티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바짝 말랐잖아요. 거래량이 말랐다는 얘기는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저점 만들어줘야죠. 결국에는 이거는 단기 조정이에요. 단기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월 초 중순까지는 그냥 관망하면서 저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저점은 하방 경직을 만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여기 저점 있죠. 3월 4일 저점 78,000원이잖아요. 이 저점을 기준으로 저점과 오늘 저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지 보십시오. 하방 경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빠져야 되는 종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하방 경직이라고 해요. 그럼 하방 경직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점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저점이 지금 오늘만 보고 이게 저점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며칠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그게 4월 초순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지금은 관망하시고요. 78,000원과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경직 확보하는지 보시고요. 하방 경직을 확보해주면은 4월 초순경에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 살펴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죠? 근데 그 추가 매수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여유롭게 좀 여유를 두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벤티지 랩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님께서 또 센스 있게 G2G 바이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G2G 바이오로 요새 고민 많으신 분들도 함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정훈님, 텐션이 매일 좋은 윤재컨님. 그래요. 자, 다쭈아님은 지능기업 이야기. 이 동전주를 탈피 중이라고요. 상장 페이지를 안 당하려고 올리는 건가요? 네. 이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의문을 표하고 계시고요. 원말하이 28님께서는 이거 전문가님 인벤티지 랩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전문가께서 항상 이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맞아요. 진단해 주시거든요. F신가요 혹시?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따가 제가 직접 네. 뵙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보카도님, 차트신 이관우 전문가님하고 이관우 전문가님 팬층이 점점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제 옷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사슬 이정우님께서 사슬 같다라는 사슬 네. 갑옷? 사슬 갑옷. 갑옷? 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슬 갑옷, 게임을 안 하니까 모르는군요. 중세시대 같아요, 갑옷 지금?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슬로 만들어낸 갑옷. 약간 질감이 까칠까칠한 느낌이 나서 좀 그래요? 그렇게 보이나 되게 봐요. 부드러운데. 그런 질감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심님, 네. 유창호 아나운서님, 오늘 청년 같아요. 청년 같아요. 성공했군요. 네, 청년 같아 보이기 위해서 평소랑 사실 머리도 조금 다르겠어요. 지금 제 앞에 네. 제가 그 갑옷이 뭔지 모르니까 피디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런 갑옷이에요. 공감. 피디님 이거 정확히 찾으시면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은지은입니다. 좋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정확히 알겠죠? RPG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사슬 갑옷 얘기하자마자 바로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네. 제가 어제 제가 창호 앵커한테 너무 관심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관심 딱 이렇게 딱 던졌잖아요. 만나자마자. 오늘 옷이 되게 화려한데요? 머리는 바뀐 것 같아요? 몰랐어요. 지금 봐도 느껴요? 아니요? 머리가 뭐가 바뀌었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평소에는 가르마를 활짝 열어놓는데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덮었다고요. 오늘 조금 깔끔해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스타일 다르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라면 네.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을 찾으러 가볼게요. 뭔가 이게 사실 진짜 똑같죠? 아니, 가야마님이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질감도 비슷하거든요, 여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쵸. 질감도 그 느낌이잖아요. 딱 보기에는. 야, 역시 우리 PD님 진짜 찾는 센스 솜씨가 대단해요. 자, 그러면 이 사슬 갑옷이 아니라 이번엔 종목을 찾으러 가볼 텐데 네. 오늘 참 화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다쪼아님 닉네임 오늘 딱 그런 기분이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수익은 많이 못 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평단가가 좀 높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이고요. 2,150원에 20% 들고 계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SK증권이 증권 종목도 오늘 다 오르는 거 살펴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종목만 혼자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SK증권 한번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왕산암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왕산암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F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완전히 T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SK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증권 같은 경우에 증권주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약한 저가 증권주들, 그다음 시가총액이 강한 그러니까 미래셋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요런 증권주들, 그러니까 메이저 증권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3월 달에는 종목 교체가 실패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4월 달, 5월 달 돼 가지고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포트에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포트에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냐면은 지수 흐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7,800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8,600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3,000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예탁금 들어올 거고요. 거래대금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탁 매매죠. 그러면은 이게 수익이 발생되면 결국에는 증권업종은 업황 자체가 개선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은 반드시 포트의 한계는 가지고 가야 되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섹터를 나눠야 됩니다. 뭐냐면은 메이저 증권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약한 SK증권을 필두로 해서 현대차증권, DB증권, 그 다음에 뭐 하나투자증권 등등 여러 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즉 메이저 증권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저가 시가총액이 약한 증권주들은 단기 매매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까지 포트에 담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미래에셋증권을 담으신 분들은 플러스 SK증권을 단기 매매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즉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자, 삼성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있죠. 플러스 이들을 단기 매매를 하면 돼요. 포트에 굳이 편입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SK증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전 고점을 이번에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 2,360원이에요. 이 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지금 주봉이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이 많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 조금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직전 고점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2,15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매집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매집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SK증권이 매집 창구가 어디냐면요. 기관하고 개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관하고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해가지고요. 오늘 외국인 JP모간이 800만 주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엄청나게 410만 주 정도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이격이 있으니까 상한가 가기가 어려워요.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는데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못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2,150원에 샀잖아요. 자, 2,150원 분봉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15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자, 2,150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저점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준 라인이에요. 즉 2,150원을 이탈하잖아요. 자, 2,150원부터 해가지고 2,125원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밑으로 확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150원에 샀으면은 2,125원을 스탑 라인 잡고 2,125원을 이탈하면 스탑하고 밑에서 다시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저점을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러날 수 있는 이 자리, 지켜줘야 되는 자리와 지켜주지 못하는 자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물러났다가 다시 사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돈이 있다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가가 빠지니까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이탈했을 때 물량을 줄이거나 스탑 후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들이 하는 그 매매 방법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처럼 내가 여기를 이탈했어? 그러면 나중에 저기 밑에서 추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록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더라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우리 시선자님이 SK증권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참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2,125원을 이탈했을 때는 물량을 줄이거나 또는 스탑 후에 저점에서 다시 사세요. 만약에 다시 산다라면은 2,125원을 이탈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요, 한 2,100원 이하, 2,000원 초반권, 요 정도 선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손실 안 봐요. 아니면은, 나는 2,125원은 이탈하더라도 스탑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일 추가해야 되거든요. 조정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하시는 게 더 수익 내는 데는 좋아요. 2,125원 이탈하면 스탑했다가 2,000원 초반권, 2,050원 이하 쪽에서 매수 타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직전 고점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고점을 넘어가지고 직전 고점 여기 있죠. 2,360원 돌파 확인하러 가시면 돼요. 네,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도 1, 2위는 역시 반도체 투톱입니다. 어제와는 사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3%대 하락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거고요. 이 삼성전자는 20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0만 1,500원, SK하이닉스는 101만 9,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드렸던 SK증권도 탑5 안에 들어가 있죠. 현재 15% 플러스입니다. 2,1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먼저 원전으로 대표되는 대우건설. 오늘 윗꼬리가 꽤 달립니다만 아직도 7% 가까이 플러스고요. 15,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SK 이터닉스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양봉을 거의 꽉 채우고 있는데요. 24% 넘게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 53,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됐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 SK 이터닉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자, 전문가님, SK 이터닉스 오늘 또 정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신고가 경신이 됐는데, 자, 요즘에 올라온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여기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네, SK 이터닉스 말씀드릴게요. 이 SK 이터닉스는 우리 유창호 앵커님하고 지난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2월 12일 날 하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또 왔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매집이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고 최근 들어가지고 매집이 이제 조금 있었어요. 물론 2월 달에도 매집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아직까지 한계치까지 안 터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약하게 들어가더라도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상한가 못 간다라고 보면은 20%대에서
20%대에서 그 움직이거나 한 5만 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SK 이터닉스는 위로는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5만 5천 원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주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 그 장대봉이거든요. 이번 주 그냥 그다음에 뭐 길게 본다라면 다음 주 초까지 조금 그 피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K 이터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만 5천 원 돌파 확인하고 하면서 매도 체크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SK 이터닉스 단기간에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만 5천 원에 대한 터치 가능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수익 한번 챙겨보시죠. 네, 정말 주식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창호 앵커가 열심히 설명해줬지만 거래대금 리스트에 이렇게 SK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해주셨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런 빠른 흐름을 캐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조금 더 맞아요. 하게 됩니다. 지금 한 겁니다. 네, 참 그래요. 자, 그리고 정영선님께서 나무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나무가도 참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고요. 갓조아님, 역시 종목 상담은 이과루 전문가께서 차분하게 잘해주신다고요. 네, 자식분들한테는 네. T로 늘 얘기해 주시지만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F다운 마음을 많이 그렇죠.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진단계의 F. 이거는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효건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우주님, 춤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춤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주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춤? 지금 미처 못 따라갔네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청이 조금 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종목명, 매수 가격, 보유 비중까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새로 사도 살까 되나요? 말까? 그렇죠. 이런 질문도 가능하니까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한여름님의 종목입니다. 다산네트웍스. 와,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네. 보는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은 5,202원입니다. 10% 비중이고요. 다산네트웍스는 사실 예전에 5G 전성기 때 통신장비로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대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문의를 하셨는데 다산네트웍스 그렇죠. 얼마 전에 나왔던 고점이 4,900원. 네. 5,000원이 넘는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최소 한 3년 가까이는 그쵸. 계신 겁니다. 자, 다산네트웍스 요즘에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과연 평균 단가 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산네트웍스는 어떨까요? 네, 다산네트웍스 매수가가 5,202원인 거 보니까 와 3년 됐네요. 3년. 3년 동안 그 종목 그거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뼈에 살이 생깁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그냥 그 고통을 껴안고 사셨겠는데 왜 하필이면은 저점 줄 때는 저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하셨을까요? 이제 와서 추가 매수 글쎄요. 저 추가 매수할 자리가 충분히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게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점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다든가 아니면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매수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여기 3월 4일 날 그때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이때 추가하셨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가 있었을 건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해가지고 의미가 굳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은 한 5,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 봤을 때.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한 5,400원에서 5,500원 요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때가 3월 4일이죠. 이때 저점이 3,220원이었거든요. 요때만 추가하셨어도, 그죠? 10%만 딱 추가하셨어도, 그럼 한 4,200 얼마 되거든요. 그러면 한 5,500원까지 가면은 수익이 한 30% 넘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전에 그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뭐 단가 낮춘다 해봐야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지금 4,300원대잖아요. 4,300원대 지금 뭐 우리 그 시청자님 5,200원 매수가가 5,200원대다. 10% 추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한 4,700원, 800원대 되겠네요. 그죠? 그래도 손실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올라가면 수익은 수익이죠. 근데 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3,500원 이하 같았으면은 제가 아이고 저점 보면서 그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물론 추가해서 수익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조금 애매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고 추가를 하실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한 3,950원부터 해가지고요. 3,950원부터 해가지고 4,150원 사이, 4,15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데 줄지 안 줄지는 이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4,150원, 3,950원 여기까지 그 준다라면은 그때 돼서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는 5,400원에서 5,500원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다시금 추워지나 싶더니 오늘은 확실히 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날씨와 시장의 온기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기상도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맑음과 뜨거움 사이에서 확실히 뜨거운 섹터는 산업재와 IT 섹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가지의 특징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세 가지의 종목은 NC소프트와 GS건설, APR인데요. 이 가운데 NC소프트는 목표가가 유지가 됐지만 앞으로 수익 채널이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GS건설과 APR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먼저 NC소프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하면 리니지 딱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그동안 작용을 해왔습니다. 단일 좀 IP다라는 리스크를 타피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신규 I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체질 개선 본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독일의 모바일 게임사 이 저스트플레이를 인수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요새 건설 섹터 하면 본업보다는 원전 쪽에 집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대우건설의 강세를 통해서 이 건설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오는구나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타 건설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컨셉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건설 섹터 내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해당 종목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등 해외 원전 프로젝트의 참여 여부가 핵심 변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주택 분양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장단점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섹터라는 점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증권가에서 매수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34,000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시죠. APR입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또 한 번 써냈죠.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실적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전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실적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PR의 목표가를 45만 원까지 높여 잡으면서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새 건설 섹터가 전반적으로 원전 모멘텀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본업 부분에서는 괜찮은 건지, 그리고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게 되면서 자재 비용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GS건설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S건설도 TV를 통해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자, 이 건설주는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원전 쪽을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전 건설 쪽으로 이렇게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전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기술, 요런 쪽이 그 다음에 조금 작은 회사를 보면은 우리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진, 보성파텍, 오르비텍 등등 한전산업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것들은 이쪽은 원전, 그 다음에 원전 플러스 건설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이번에 또 원전에 포함됐잖아요. 그럼 요렇게. 그러니까 1등은 현대건설이에요. 2등은 대우건설이고 3등은 GS건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장은 뭐냐면은 원전의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플러스 건설의 대장은 현대건설. 지금 2등인 대우건설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이제 GS건설도 이제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 GS건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이 쭉 감소했음에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못 올랐던 거 한번 덩달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직전 고점 돌파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직전 고점 돌파했다고 해서 매물이 없다 이게 아니라 매물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요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조금 높게 본다라면은 한 29,000원 부근에서 한 31,000원 부근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가 맥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라면은 정말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29,000원에서 31,000원을 여기를 아주 강하게 돌파해 주지 않는 이상은 GS건설은 상승폭이 한정돼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상승폭이. 정말 29,000원에서 31,000원을 저 자리를 엄청나게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 자리를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GS건설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뭘 봐야 되냐면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S건설은 29,000원, 31,000원 보시고요. 그래도 건설에 또 하고 싶다. 원전 플러스 건설이다. 그러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놈들만 두들겨 펴면 됩니다. 그렇게 걔네들만 두들겨 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얘네들은 그냥 건설만 생각할 거야. 그러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 다음에 원전 생각할 거야. 이러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아까 말씀드린 그들 종목군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수익률 측면에서는요. 원전 플러스 건설 종목군들이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물론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약한 작은 종목이라서 작은 데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건들기에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눈을 싹 돌려보시면은 4월달, 5월달 조정 나올 때 이들 쪽으로 돌려보시는 게 좋고 GS건설은 말씀드렸듯이 29,000원에서 31,000원 이 자리 돌파 못하면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 GS건설은 27,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전과 건설 모멘텀을 알고 먼저 현대건설이 움직이더니 그 다음 타자는 대우건설, 이제 GS건설까지 오늘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데 29,000원에서 31,000원 돌파 안 하면 이거는 아니다 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죠. 네. 자, 그리고 유튜브를 좀 볼까요? 천년지기님, 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라카노 님도 오늘 반갑습니다.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고요. 미나님 오셨고, 희망 있는 행복님도 함께 해주시네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희망님께서 강사님 쉬고 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쉬어서 그런지 피로가 덜 풀리네요. 사실 그래요. 쉴 때 자주 쉬어버릇해야 쉬는 게 네. 잘 쉬는 거지 오랜만에 쉬면 잘 쉬어지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다주아님께서 제가 증권가 날씨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할 때 네. 아마도 APR을 상담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찍기를 하셨다가 네. 틀리시고 나서 나는 찍기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저는 네. 제가 그냥 신념 같은 건데, 운의 총량 법칙이라고. 아. 만약에 지금 당장 오늘이 운이 안 좋잖아요? 내일 운은 좋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뭐 운의 총량 법칙까지 가져가야 돼요? 왜요? 사슬갑옷 입으니까 뭐 모든 게 웃어 보이나요? 맞아.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네.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 종목은 굉장히 낯선 종목이기도 한데, 그래요. 이 사슬갑옷이 무적입니다. 맞아. 자, 여러분에게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갑옷을 지금부터 네. 또 씌워드릴게요. 오. 자, 이번 종목은 예. 그림동아님의 종목인데요. SNC스입니다. 낯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상장된 지 오래 안 됐고, 이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은 33,700원이고요. 15%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력 배전반 관련주를 알고 매수했는데 잘못 알고 산 건지 장기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NC스 지금 매수 가격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죠. 상장이 지난해 한 여름쯤에 상장이 된 맞아요. 종목이거든요. 그 이후로 근데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3만 원도 이탈이 됐다가 이제 간신히 3만 원에 또 걸쳐 있는 모습이죠. 자, 과연 이 종목 장기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NC스입니다. 좀 낯선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오래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하나 이제 또 제가 또 노하우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신규주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주들이 상장을 하잖아요. 신규주들이 상장을 할 때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나쁠 때 이때 상장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휩쓸고 분위기를 타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뭐였죠? G2G 바이오. 이 종목은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시장 분위기를 타고 이렇게 막 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좋은 뉴스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도 있죠. SNC스 이런 거는 분위기를 못 탔잖아요. 이런 종목은 건드리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을 관리를 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14,000주. 시가총액이 2,800억인데 거래량이 14,000주요.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자, 평균 거래량이 일bil 현황으로 봤을 때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굳이 이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자들한테 지금 집중을 못 받고 있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종목을 이 종목을 굳이 여기다가 승부를 본다? 와,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좀 아니지 않나요? 뭐냐면은 저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갖다가 매매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이길 확률이 몇 프로냐를 따져가지고 그 종목이 이길 확률이 반반이다 치면 저는 매매 안 합니다. 아싸리 손 놔버려요.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이길 확률이 80% 90% 안 되면요. 그 종목에 매매를 안 해요. 왜냐면요. 어차피 주식은요. 내가 매수하면서부터 손실이거든요. 수수료가 있죠. 그다음 거래세 있죠.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부터 손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반반이다 이길 확률이 그러면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안 건드리죠. 더군다나 지금 이 SNC는 저점을 가리키는 어떤 신호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이날 3월 4일 날 급락 이후에 양봉 3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그죠? 거래량 바닥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 바닥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점은요,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저점도 모르고 고점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판단은 저점을 예측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을 갖다가 알고 싶어 하지도 마시고 고점을 알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욕심만 조금 비우면 됩니다. 나는 저점에서 사겠다가 아니라 저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저점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저점이 만들어지려면 조금 더 움직임을 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 특정 구간 가격을 돌파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42,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32,000원을 완전히 돌파해줘야 그때부터 이 주가는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SNC는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실전자님이 33,700원에 사셨는데 요거는 매매가 조금 잘못됐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 매수할 때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저점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실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관망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NCS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관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새로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아보카도님, 희망 있는 행복님, 리얼님도 오셨고, 자, 이 후반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네. 오늘 후반부 빛내주실 분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인사를 할까요? 아니면은 바뀐 인사를 할까요? 해주세요. 원래 이 시간이 너무나 시간이 안 가서 오늘 윤지 앵커가 나온다고 해서 오늘은 알고 기다리고 계셨네요.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오늘 유창호 앵커하고 이윤지 앵커가 방송 진행한다라는 말을 메시지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다 생략. 이종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진단 더 받으려고 지금 진단 요청 막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묶음으로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종목 진단 요청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네. 신규 매수 문의 OK입니다. 02-325-8200으로 전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종목 진단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이거 지금 저희도 오. 이제 확인했는데 세 종목이 묶여 있습니다. 네. 로봇으로 가보죠. 먼저 지영희님의 휴림 로봇인데요. 12,700원에 5% 이틀 잘 갔는데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사실 휴림 로봇이 올라갈 때 그쵸.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던 종목이니까요. 이틀 급등할 때 또 기대하셨겠죠? 오늘은 좀 내려가고 있고요. 다음 거 뭔가요? 코코야
김다우님께서 이번 종목은 하이젠 RNM입니다. 네. 7만 원 평단가에 4% 그래도 다 비중이 다 조금씩 들고 계시네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평단가가 좀 높죠. 네. 자, 그리고 최광목님의 종목도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 굉장히 낯선 종목인데,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이군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비중이고요. 오래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2년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000원 가까이 엄청난 상승이 또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큐림 로봇과 하이젠 RNM 그리고 제이스택이라는 종목까지 세 종목 먼저 봐주시죠.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들 다 정상적인 종목이고 이 제이스택이라는 주식이 저게 예전에 좀 그죠? 이런저런 그게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는 좀 잘 가요. 근데 양쪽이 이 주식이 양수겸장이라고 이 종목이가 얘기하는 주식인데 일단 몇 가지만 볼게요. 휴림 로봇 5%. 이틀 잘 갔죠. 요새는 2, 3일 장이 올라가고 2, 3일 밀리고 하는 장이라 그래요. 12,700원. 이거 거의 각질해서 사셨네요. 근데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기술적 특징으로 다시 한번 되밀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안 와도 그죠? 한 13,500원 언저리.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대응을 하라고 할 때 15,000원 언저리에서 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한번 지나간 거고 다시 눌리면 이 주식은 워낙 이쪽에서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갔고 이쪽 로봇 쪽에서는 그래도 센 쪽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초보자시라면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욕심 내봤자 16,500원에서 17,500원. 욕심을 내면 그렇지 않으면은 15,5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로 튀면 한번 팔고 다시 사는 거. 그죠? 지금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박스권 시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시청자님, 요거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 RNM이죠. 요게 그나마 괜찮은 주식인데 이것도 이제 주가의 위치가 높지 않습니까? 7만 원이면 저분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야인 시대처럼 한번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지금 뭐 몇 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미스터 진단할 때 그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토마토에 오고 2007년도에 와서 야인시대라는 프로가 처음으로 이제 종목 진단을 들어간 프로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거 봐주세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래가지고 한번 그냥 난리를 치면서 아니 이거 봐주세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진단합니까? 하면서 내가 최소한 매수가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 대비 비중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게 종목 진단의 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죠? 자, 어쨌든 이 하이젠 RNM이 7만 원대 매수했잖아요. 여기서 산 분이냐 이렇게 올라갈 때 산 분이냐에 따라 진단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휴림 로봇 질문한 분도 요걸 내용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요런 거 다음부터는 진단할 때 언제쯤 매수했는지를 알려주면 더 좋은 진단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까요? 자, 어쨌든 좌우당간 지금 구간이 매수를 관심 갖는 구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시청자님. 예.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65,000원에서 여기가 단기 저항.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이렇게 한번 늘어졌다가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다시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갖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산 사람한테는 다음부터는 함께 해요가 아니고
올라갈 땐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이스택이거든요. 이분 8,000원에 매수해서 2,000원을 견디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얘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간 대비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제이스택은 2,000원대까지 빠져가지고 10,000원 근방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11,000원이 파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지금부터 11,000원이 파는 자리인데, 만약에 한 번 더 밀리는 거를 전문가님 저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젖히고 가면 이제 아주 우리가 뿌리를 뽑으려면 이 정도 기세면은 대신 그냥 그대로는 안 갑니다. 10,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차례 조정을 받고 가야 돼요. 그 다음 목표가가 이 주식은 이제 13,500원에서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님, 요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라면 10,000원 언저리에서 그 11,000원에서 익절하고 투차전지나 소부장을 노리겠다. 그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목을 일단 맛보기로 운을 떼봤습니다. 세 종목 한꺼번에 좀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그럼 유튜브 한번 보고 올까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너무 웃겼던 게, 네, 왜요? 전문가님. 이게 뭐야. 나는 유창호 앵커가, 전문가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안 물어보네요. 이윤주 앵커든 네. 유창호 앵커든 왜 그랬어요? 한번 물어보시든가. 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아까 막 채팅했거든요. 네. 아까 채팅에, 오늘 시간 너무 안 간다. 윤지 앵커하고 창호 앵커가 보고 싶어서 시간이 네. 너무 안 간다. 막 채팅을 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가지고. 못 채팅에 봤는데요? 올리셨어요? 못 봤어요, 저희. 봐봐요. 못 봤다고 잡아 뛰잖아. 내가 죽어라고 채팅했는데 밑에다가 뭐 이상한 글 써놓고 나를 패스시켜놨으면서 화면 캡처해줘요? 없어서. 아니, 보통 제가. 아까 1시 네. 25분쯤. 1시 25분쯤. 근데 누가 이종복 전문가님 그저 무시당했네 이렇게 글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요? 아니, 한번 확인해 봐봐. 윤지 앵커도 내가 글 썼는데 밑에다가 이상한 얘기 쓰더구만. 나는 그냥 패스시키고. 전문가님, 속상하셨어요? 나 맘 상한 사람이요, 오늘. 그거는 제가 확실히 이유를 압니다. 뭐냐면 오늘 윤지 앵커가 레키쇼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때 기상도 그 브리핑할 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 다 채팅방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집중을 그때가. 못했어요. 아니야. 서운해하지 마세요. 했어. 이관우 전문가가 종목 진단하기 직전에 같이 네. 했었어. 내가 그거 캡처해서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지나가네. 한번 한번 이렇게 본인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전문가님. 쓴 거 있어요. 종목 토스해주고. 전문가님, 어쨌든 나 저보다 마음 수지 상했어. 앵커가 더 이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다른 그런 얘기 운명. 하지 마시고 빨리 종목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붙는군요. 예.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화제를 빨리 전환시켜야죠. 이번에는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그 7200님께서 뒷번호 전화로 주신 종목인데요. 원익큐인씨가 하나 있습니다. 32,000원의 비중이 제법 있네요. 25%를 가지고 계십니다. 원익큐인씨 반도체 소재 종목이죠. 자, 원익큐인씨를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겠고요. 또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이번에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116,200원에 5%이 종목의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빨간 사관님의 가온 칩스의 매수 가격은 63,300원이고요. 10%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가온 칩스. 사실 이 칩스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잘 못 갔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는 매수가보다는 일단 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님께서 캠트로닉스 들고 오셨고요. 29,200원에 6%. 언제쯤에 움직임이 나올런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답답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자, 이 네 가지 종목 반도체 좀 살펴주실까요? 그러니까 원익 QNC는 우리가 이제 원익이라고 하는 주식의
그쪽 주식이거든요. 이게 쿼츠라고 해갖고 원익 쿼츠는 따로는 있기는 있어요. 요새 잘 나가는 주식들 중에 대표적인 건데 한 번 정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고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 신고가 트라이는 가능할 수는 있거든요. 시청자님.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초보시라면 일부를 3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일부를 3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4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 장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감이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요번에 다시 이제 PCB가 움직인다고 하면서 다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11만 6천 원이면은 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죠? 근데 이런 주식은 또 5%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기본 20%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좀 아쉬운 거고, 매도 시기는 간단해요. 시청자분들. 지금 PCB가 다시 튀고 가지 않습니까? MLCC 영향인 건데, 이 정도 기세면은 이제 14에서 15만 원 언저리. 그죠? 여기까지는 갈 수 있고, 요쯤에서 익절 고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되밀리면은 비중을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HBM하고 PCB가 가장 세거든요. 예, 요거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포테이토 칩이 아니고 가온 칩. 그죠? 6만 원 언저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죠. 주가의 거래량이 그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HBM이나 저쪽에 넘어가서 이쪽에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 번 정도는 되밀릴 수는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되밀릴 수 있고 견디는 거고 더 사는 거고. 그죠? 대신 이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이거든요. 항상 전고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 초보자분이면 딱 찍어서 얘기해 주면은 7만 2천 원 정도 쏘면 거기가 단기 매도. 그죠? 단기 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처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가면은 장기는 7만 5천 원을 넘어갈 수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7만 원에서 7만 2,500원 내외가 단기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6%밖에 안 들어갔고 이건 더 사야죠. 이게 여러분들 2월 26일 날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그쪽 종목이잖아요. 다른 건 다 날라갔는데 얘만 흐느적거리거든요. 더 사야 돼요, 이거. 만약에 내일과 모레로 가면서 흔들리면 여기가 절호의 매수 기회. 그리고 단기 저항이 이제 32,500원에서 34,000원. 32,500원에서 34,000원. 아마 다다음 주쯤 이제 움직일 때 됐어요. 이거는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몇 개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감안을 하면서 대응에 가시죠. 네, 지금 채팅방이 너무 네. 웃깁니다. 전문가님과 저희 두 예. 앵커의 케미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이건 앵커는 관리 종목. 저는 거래 정지 윤지 앵커 당했다는데. 거래 정지래요. 전문가님, 이윤지 앵커 거래 정지 지금 뭐 풀렸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거래 정지 중입니까? 나는 거래 정지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거 나는 오해가 수지 있었군요. 앵커 얘기할 때 이윤지 앵커를 말한 적이 없거든. 말해주세요. 우리 이토마토의 3G, 윤지, 예지, 수지. 한 명 제일 먼저 꼽아주세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윤지, 수지가 먼저 나왔어요? 윤지가 먼저 나왔어요? 윤지, 아니 나이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그냥 저 지금 머리 저기 한 게 아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잖아. 빨리 종목이나 주세요. 난 그렇습니다. 거리 정지 시킨 적 없어. 예. 거래 정지 당하지 않고 경로 우대를 받고 있는 윤지 앵커와 함께하고 나이 있고요. 얘기는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조금 이따 까볼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네. 와, 지금 저희가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네. 종목 수가 점점 많아지네요. 와, 이거 한 번에 봐주실 수 있는 와, 거예요?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네.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번호 3284님께서 일단은 그 태양광 관련된 대표 종목이죠. OCI 홀딩스를 보내주셨는데요. 20만 7천 원이고요. 30만 원, 30%입니다. 딱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고점이 20만 6천 원인데 20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면 예전에 한참 매수하셨던 전에 거죠. 21년 정도 그쯤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단가 됐으니까 팔지 말지 고민이 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김용희 님도 지금 태양광 섹터죠. 대명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300원에 20% 들고 계시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살펴볼까요? 장기 보유도 가능한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면 최근 매수하셨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이선미님의 종목인데요. SK 오션 플랜트 22,500원에 10%입니다. 신재생 다 좋은데 우리 오션이만 외면받고 있다고요. 이 대표적인 태양광이 아니죠.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인데요. SK 오션 플랜트의 주가 흐름 정말 답답합니다. 과연 이 종목도 튀어오를 수 있을지 먼저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사과공주님의 종목입니다. 전력설비죠. 효성중공업 256만 원, 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심플하게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카이카이님의 종목인데요. 재룡전기, 45,380원에 비중 15% 장기로 보유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 이 종목 오늘은 살짝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3대장으로 한 일주일여 전서부터 얘기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OCI 홀딩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화 솔루션이죠. 한화 솔루션. 그거 후속타. 여기 보시면은 3월 13일 날 정수리권에서 산 거 갖고 내가 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대신 보이시죠, 여러분? 20만 원 정도 권해주고 싶음. 요런 거. 내 의지 표현되는 이 종목의 말. 그 다음에 수리수리 정수리. 그죠? 예. 결론. OCI, 뭐요? 저분은 20만 7천 원인데, 감수 이거 옛날부터 갖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1,000원이 안 갔으니까요. 도대체 언제 불린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방송 실시간이잖아요. 저 당시에 이미 20만 원 본다라고 했으면 더 샀어야지. 그죠? 이분이 이거 분명히 그 유창호 앵커든 그 윤지 앵커가 사연을 얘기할 때 저기 했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종목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 듣고 SK 오션 플랜트 때문에 머리가 멈췄거든요. 자, 결론. 단기 이제 흔들릴 때 온 거예요. 시청자님. 그리고 20만 7천 원에 샀으면 한 10년 정도 됐겠구만. 그죠? 이걸 왜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한 번 더 흔들리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저 옛날에 샀으면은요, 이거는 한 25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대신 이 얘기 듣고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우리가 이거 대명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SK 오션 플랜트 신재생 다 좋은데 우리 오션이만 외면. 거기다 왜 우리를 붙였어? 그 다음에 신재생이 다 좋아도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늦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대신 올라갈 거예요. 대명에너지를 또 우리는 대명이라고 하고 이 주식도 늦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섞여 있는 거예요. 석경이가 아니고 섞여 있는 주식. 오늘 정도 저점 매수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고요. 이미 20%네, 그죠? 여기 지금 시청자가 5천 명 있었으면은 아마 내가 더 공격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뭐 나도 오늘 좀 슬픈 날이고 그러면 이따가 유창호 앵커가 또 왜 슬픈 날이냐고 물어볼 것 같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그냥 오늘은 천천히 갈게요. 뭐 적절하게 잘 산 것도 아니고 못 산 것도 아니고 이 주식은 좀 갖고 가시면은 조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고 뭐 그죠? 기술적으로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욕심낼 수 있을 만한 주식. 대신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가장 약한 주식이고요.
이미 다른 에너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이 주식은 2차전지처럼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22,500원이면은 이분도 그렇게 뭐 저기 한 건 아니고 이쪽 언저리에서 샀겠군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그리고 2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 저항 잡으시면 될 거예요. 더 사지 않아도 본전 근처는 갈 수 있는데 주식을 본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000원대 단가가 맞은 사람은 먹고 팔으려고 하다가 근처까지 왔다가 또 밀려서 멘탈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더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2,5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효성이 지극한 효성중공업 256만 원. 그죠? 이거 어제 신의 한수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너지 요새 좋은 거 해갖고 LS1랭 뭐 했고. 그래서 나는 다시 신고가 트라이는 갈 것 같거든요. 그 자리가 단기 익절하기를 권장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3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가져가시고 300만 원 언저리 정도면 단기적으로 좀 저항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요 얘기 해주는 거고, 룡룡, 제룡. 그죠? 45,000원이면 진짜 기통차게 사신 건데요. 조금 더 묵히세요. 그죠? 예, 조금 더 묵히시면 이 주식도 다시 53,500원에서 5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밀리면 더 사버리는 겨. 요게 이 종목 말의 특징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0명 정도 있었으면은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그거나 이거나, 그죠? 45,000원대로 밀릴 수 있어요? 더 사버려! 요런 말뜻.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묶어서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말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왜 슬프신 왜 슬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전국적으로 이거 공표하는 거라 나 말 못해. 수지 앵커가, 아니. 윤지 앵커가 물어보면 생각은 해볼게. 전문가님, 수지 앵커가 없으셔서 슬프신 거예요? 그런 건가요? 노. 그게 아니고 내가 또 얘기할게. 원래 우리가 지금 저기 하는 게 수지에서 살아요. 그 서수지라고 수지 있어요? 그래서 말해달라는 겨, 말내는 겨. 해주세요. 네. 이제 내가 약을 좀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약이요? 그 혈당 스파이크. 이게 김봉만 전문가가 지금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등산을 안 가면 이렇게 어질어질해서 장도 지금 저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긴 갈 건데 이거 등산 한 번 안 갔다고 이거 눈이 침침하네요. 근데 종목은 기똥차게 보여요. 올라가는 것만. 그래서 자, 여기까지. 더 이상은 시크릿. 저는 네.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은데. 건강상에 살짝 뭔가 불안함이 계셨던 것 같고. 아하.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등산을 이제 가신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럼 그때쯤이면 시장도 오르겠네요. 그럼요. 그 타이밍이 항상 맞아 떨어지니까요. 네. 그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또 다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6개 종목이 묶어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 투차전지를 매수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 들렸잖아요. 그 투차전지로 가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강병옥님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우리 머리라고 하죠? 6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입니다. 최근에 확 튀어오르는 것 같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또 주춤해졌습니다. 현재는 6만 원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에코프로 머티 첫 번째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은 조차숙님의 종목이고요. 똑같은 에코지만 에코그룹주는 아닙니다. 네. 에코앤드림입니다. 21,482원에 와, 비중이 50%입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흥경님의 종목인데요. 엔캠입니다. 67,000원에 5%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왜냐면요.
지금 신저가입니다. 아니 엔캠은 2차전지 중에서도 영 힘을 못 씁니다. 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유성금님의 종목이고요. 첨보입니다. 58,000원에 20% 목표가 중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가격이면 매수하신 지도 오래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65 고고님께서 고고. TNT 2차전지 장비 대장주죠. 47,700원이고요. 10%입니다. PNT 과연 지금 현재가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얼마큼 또 움직일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죠.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심읒끌님의 종목이고요. CIS 8,100원에 20% 9일 동안 지하실로 가고 있네요. 아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투차전지 6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도 함께 봐주실까요? 모둠 진단 사상 최고의 난이도 진단이에요, 여러분. 대신 섞여 있는데 최대한으로 한번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거 얘기를 해볼게요. 에코프로 머리는 68,900원 10%면 조금 고점에서 주순 거고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돈이 없어도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곰방 갈 수 있고요. 요거는 추가 매수 기회. 그죠? 추가 매수 기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단기 저항이 이제 항상 직전 고점이에요. 대신 이제 여기서 한번 쳐졌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기본 최소 85,000원에서 9만원. 그죠? 요 정도인데 단기는 딱 여기니까 조금 더 사셔서 요쪽에서 더 산 건 좀 익절하고 나머지를 요 정도까지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 쳐지고 가면 이제 또 더 크게 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다가는 뭐 무조건 엄청 좋은 건데 단기와 중기로 지금 장이 약간의 변동성 내있으니까요. 그리고 에코앤드림은 이런 분이 이제 내가 오프라인을 하면서 아르떼에서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21,000원인데 50%라는 얘기는 저분은 분명히 물을 탄 겁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사용 한번 해볼게요. 그냥 쇼당을 친 거지. 주식은 쇼당 치는 사람이 제일 무모한 사람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라 쓰면 안 되는 말, 사용할 수 없는 말을 알아요. 그치만 내가 정신 바짝 들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서 더 사서 비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보시면은 다른 2차 전지들하고 다르죠, 그죠? 요게 20% 정도였으면은 숨도 안 쉬고 추가 매수 이렇게 들어갔을 건데 이미 50%를 세려버렸잖아요, 그죠? 예. 갖고 있으면 그 정도는 가겠지만은 50%를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는 좀 나중에는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 엔캠이에요. 엔캠을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진단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주식이 2차 전지에서 유독 약한 게 보다시피 최근에 이런저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 뭐 채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환사채도 있고 여기 뭐 대표이사가 해갖고 이거 막 그죠? 장내 매도해서 지분율 해고 최대 주주도 바뀌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요거를 알고 가시되 매수가는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 엔캠을 6만 원 언저리에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대신 요런 잡음이 있으니까 한번 갖고 있는 것만 이걸 손절매보다는 한번 갖고 있어 보시라는 그죠? 이런 의견 드릴게요. 뭔가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회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자구책으로 노력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딱 단정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방송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곳은 그런 게 좀 있다. 지난번에도 아마 이거하고 유사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 그리고 이제 천보는 이제 엔캠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요 주식은 58,000원에 20%면 적절히 사긴 샀는데 저분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 58,000원이면 여기 58,000원이
아니겠지 설마 이 개인이 58,000원 여기서 사서 65,000원에 갔을 때 안 팔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같아요. 여기가 맞으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여기는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그건 좀 알고 있고 천보는 보통 여러분들이 가격이 만들어지면 어느 가격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냐면 54,000원에서 55,000원대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이 돼야 돼요. 자, 다시 그러니까 20%니까 이건 30%는 좀 뻐거운데 그죠? 조금 높긴 높은 거예요. 매수한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가 좀 저항이고요. 중기적으로 이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거의 끝자락에 오긴 왔어요. 거의 끝자락에 오긴 왔어요. 거의. 그래서 얘가 지난주에 산에 갔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거의 끝자락에 왔으니까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NT가 이제 우리가 PN이라고 하죠. PN이. 지금까지 주식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주식들 중에는 얘가 제일 기술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모양적으로나 양호한 거예요. 10% 47,000원. 요것도 며칠 기다렸다가 더 사시든지 아니면은 지금도 추가 매수 고려. 단기적으로 5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 그다음에 CIS 전고체가 날아가고 나서 제일 높죠. 8,100원이면 이거 그러면 15,000원 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9일 동안 CIS 9일 동안 지하실로 가고 글쎄 이거를 지하실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진단을 해줘야 되나? 그죠? 내가 봤을 때는 CIS는 매도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요. 이 정도면 지하실이 아니죠. 지하실이라고 얘기하려면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 아래로 내려와야죠. 여기도 지하실은 아니죠.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욕심이 과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은 13,500원에서 14,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 저항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대표 종목들 네. 6가지를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는데요. 남은 시간에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후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오후장 전략, 목요일 오후장 전략은 뭐 옆에 있는 저기 MC가 하든지 유창호 앵커가 전문가님 오늘 뭐 목요일이고 뭐 내일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도 될 정도.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장 폭락, 환율 폭등, 국제유가 강세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강한 겁니다. 왜 강한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죠? 오늘 뭐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고 내가 장도 찌글찌글하고 그래서 일부러 말도 많이 시킨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이렇게 장도 이렇게 되는데 막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우리한테 그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네. 나 이종복이고요. 그래서 시장 궁금한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일 미스터 진단에 바글바글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대 축 시대. 3차 전지라고 얘기할 뻔했네. 그죠? 2차 전지, 소부장, 그 다음에 에너지.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약간 주춤거리는 시점이 오는 그날부터 치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은 시간 전략도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확실히 방송을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군요. 이종복입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마칠 시간 다 됐는데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랭킹쇼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 아쉽게도 많이 또 그러니까요. 내려갔었죠. 예. 그런데요, 조금 전부터 낙폭 살짝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증시 남은 시간 동안에 잘 버텨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랭킹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